제4장에서는 아이디어의 창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아이디어의 창출과 관련해서 1절 아이디어와 창의성, 2절 창조적 사고 기법을 공부하고, 두 번째로는 트리지 원리에 대해서 학습하고, 세 번째는 제품 아이디어 선별에 대해서 차례대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이디어와 창의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란 말 많이 하는데요.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이해나 인식이나 활동의 결과로서 마음속에 존재하는 구상을 말합니다. 정신적 활동의 산물로서 마음속에 잠재적이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생각이나 구상을 우리는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해결책의 초기 관점이 되는 것이고요. 시장에 나타난 기회를 개발하고 실행 가능한 컨셉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기회 오퍼튜너티라고 하는 것은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서 이용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 상황과 잠재적 미래에 존재하는 확인된 사업이나 기술의 공백을 일컫습니다. 문제,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와 이상적 상태 간의 차이가 발생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품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에 관한 생각을 갖다가 제품 아이디어라고 하고요. 상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품에 관한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제품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아이디어를 언어, 상징, 디자인 등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제품 컨셉이라 합니다.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에서 이상적인 상태보다 현재 상태가 적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림 4-2는 시장 기회의 진화라고 하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도둑이 벽을 타고 침입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시장 기회가 되겠습니다. 방범과 티치 장치라는 걸 생각하면 이것은 제품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고요. 굉음과 녹화 기능 CCTV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제품 컨셉이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도둑 끝 CCTV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신제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발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발명, 영어로 인벤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이 창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발명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발견, 디스커버리는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등을 찾아내는 것이고, 발견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영어로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데,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1977년도에 굴리포드는 창의성을 새롭고 신기한 것을 낳는 힘이라고 정의한 바 있고, 1994년도에 루 바트라는 사람은 창의성을 새롭고 유용한 산출물을 생성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2000년도에 실리그만이라는 사람은 창의성을 독창적이고 가치 있으며 실행될 수 있는 사고 과정 또는 산출물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새롭게 탄생시키거나 새로운 사물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지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성은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창의성은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지적 능력이고, 인성이고, 지식이고, 환경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창성입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을 우리는 유창성이라고 하죠. 융통성은 유창적인 사고의 연장으로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독창성은 아이디어의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소재 같은 독특함 같은 것이 예가 됩니다. 정교성은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세밀하게 하거나 재미있고 아름답게 꾸미는 능력이고, 기존의 지식이나 원래의 생각에 추가하고 확장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1997년도에 에마빌이라는 사람은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지적한 바 있는데요. 평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평가받는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창의성이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 내적 동기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과다한 보상에 의한 창의성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것인데, 바로 경쟁이 심할 때 창의성이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창의성이 증진됩니다. 즉,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소에는 선택권의 제한입니다. 창의성을 제어하는 말 사용으로 부정, 조소, 비난, 무시, 경멸, 핀잔이 해당이 됩니다. 창의성의 체계 모델입니다. 칙센트미하이가 개발한 창의성 체계 모델이 있습니다. 환경에는 문화체계의 영역과 사회체계의 분야, 그리고 유전적 요인의 개인이 있습니다. 창조성은 개인과 영역 사이에서 기존 지식이 변형이 일어나며 영역과 분야 사이에 혁신평가와 유지가 이루어지고, 창의성은 개인이 변화를 만들 때 나타나고, 이 변화는 시간을 통해서 변형됩니다. 행운을 갖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어지며, 영역에 변화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것을 결정할 자격은 집단입니다. 칙센트미하이가 제시한 창의성의 체계가 그림 4-3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체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분야가 있습니다. 실행정보 관리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유전적 관점에서 개인 종사자가 있습니다. 문화체계 관점에서 영역이라고 하는 지식, 도구, 가치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과 분야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혁신평가와 유지관계이고, 분야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혁신산출이고, 영역과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기존 지식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제2절 창조적 사고 기법입니다. 창조적 사고라고 하는 것, 크리에이티브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 사고이고, 이전에는 관계가 없었던 사물이나 아이디어의 관계를 재형성시키는 역동적인 힘을 말합니다. 어떤 유형의 사고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사고 절차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여 미지의 새로운 결론이나 새로운 발명을 끌어내는 사고 과정입니다. 수직적 사고, 버티컬 싱킹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나 제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논리의 규칙에 맞추어 따져보는 사고를 말합니다. 수평적 사고는 통찰력이나 창의성을 발휘해서 기발한 해결책을 찾는 사고 방법으로 기존의 방법과 원리에 도전하고 다양하게 새로운 해결들을 실험하는 사고입니다. 확산적 사고 기법에는 주어진 문제를 대해 가능한 한 많은 해결책을 창출하는 기법입니다. 유의미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표현하는 사고 기법으로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사고로 발산적 사고 또는 생성적 사고라고도 합니다. 수렴적 사고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창출하는 사고 기법으로 아이디어를 선택하거나 개발하는 초점화의 사고이고, 초점적 사고, 비판적 사고라고도 일컫습니다. 창조적 사고 기법과 관련해서 그림 4-4는 창조적 사고 기법에 의한 아이디어의 선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확산적 사고 기법, 수렴적 사고 기법에 의해서 최선의 대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표 4-1은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에 대한 의미와 그 사고 기법을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적 사고 기법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확산적 사고의 첫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창안한 기법으로 뇌의 폭풍을 일으킨다는 뜻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동으로 내놓는 집단 토의 기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비판이나 판단 없이 질을 고려하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지 기억, 유추, 비유 또는 패턴 형식의 인식 등을 담당하는 운해를 활용하는 활동입니다. 브레인스토밍에 하는 규칙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다익선이 좋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유분방한 하는 것이, 즉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한출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그렇게 해서 얻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결합과 개선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규칙과 관련해서 4S라고 하는 게 있는데, 누군가 뭔가를 하면 지지하는, 서포트하는 거, 그리고 silly,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게 하는 거, 그리고 양이 많아야, 아이디어가 많아야 되니까 양산, 스피드,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시너지, 즉 결합과 개선을 잘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산적 사고의 세 번째는 스캠퍼 방식입니다. 스캠퍼는 영어 대문자의 앞자를 얘기합니다. 스캠퍼의 대치, substitute의 s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C는 combine의 결합하기고요. 세 번째는 adapt에서 적용하기고요. 네 번째는 수정, 확대, 축소라고 해서 modify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other use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거하기, eliminate가 되고요. 마지막은 R, 재배치하기, rearrang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캠퍼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표 4-4는 스캠퍼 활용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선한 1과 2가 있다고 하면 그 S 스캠퍼에 의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겁니다. 확산적 사고의 네 번째 방식은 시네틱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유추로부터 아이디어나 힌트를 얻는 방법인데, 낯선 것을 친숙한 것처럼 하는 이질 순화와 친숙한 것을 낯선 것처럼 하는 순질 이화 방식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고 언뜻 보기에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요소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물과 현상을 관찰해서 다른 사상을 추측하거나 연상하는 겁니다. 비유는 사물, 현상, 사건 등의 유사, 비교 등의 관계입니다. 확산적 사고의 다섯 번째는 마인드맵입니다. 자운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사고력 중심의 두뇌 개발 기법입니다. 빈 종이 위에 이미지, 핵심 단어, 색과 부호를 사용하여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진행 절차는 1단계에서는 중심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중심 주제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을 중심 이미지, 핵심 이미지라 합니다.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면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주가지라고 해서 중심 이미지 쪽 가지는 굵고 그 반대쪽의 가지는 가늘어지게 곡선을 유지하게 됩니다. 주가지 위에 핵심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확산적 사고의 여섯 번째는 속성 열거법입니다. 사물의 중요한 속성들을 빼내어 열거하고 각 항목마다 바꾸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여 항목을 짜맞추고 효과 있는 아이디어에 연결하는 단순한 방법입니다. 속성의 종류로는 물리적 속성에는 명사적 속성과 형사 속성, 동사적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명사적 속성은 전체 부문 재료, 제조 방법이 있고요. 형사적 속성에는 제품의 성질이 있고, 동사적 속성에는 제품의 기능이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 속성은 규범, 금기, 책임감, 정치,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고요. 심리적 속성에는 인지, 동기부여, 인상, 상징성, 자아상이 있고요. 공정에 따른 속성에는 마케팅, 제조, 판매, 기능, 시간 등이 있고요. 가격에 따른 속성에는 제조 단가, 도매 가격, 소매 가격, 소비자 가격 등이 있고요. 생태학적 속성에는 환경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확산적 사고의 7번째 기법은 연꽃 기법입니다. 아이디어 문제, 이슈 및 주제 등을 3칸과 3줄로 이루어진 표의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아이디어, 용도, 주제 등 핵심 아이디어와 관련 있는 것들에 대한 꽃잎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